자, 일주일에 한 번씩 정확한 법률 지식을 좀 채워보는 시간입니다. 알쏭달쏭 교통법률 시간입니다. 교통분쟁 사례를 좀 명쾌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더썬 법률사무소의 선동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내용 준비를 하셨나요? 네, 경찰청은 이번 주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보험사기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보험사기에 대해 이 시간에서도 몇 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관련 사례를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매번 단속도 하고 잘 신경을 쓰는데도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집중 단속을 통해 513건의 보험 사기를 적발해서 79명을 구속했다고 하는데요. 매년 적발 금액과 적발 인원이 1-20%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명 손목치기라고 하는 것이 보험 사기하면 대표적으로 좀 먼저 떠오르잖아요. 이것도 보험 사기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손목치기라고 해서 서행하는 차량에 손이나 발을 들이밀어서 사고를 유발하는 것인데요. 이것 외에도 진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피해 정도를 과장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모두 보험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교통사고와 구별이 별로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보험 사기 사건이 어려운 것인데요. 명백하게 차 앞에서 들어눕는 이런 정도의 사건이 아닌 다음에야 전문가가 보아도 보험 사기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사고였던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 사기 사건을 다루면서 반복적인 보험금 청구가 얼마나 자주 있었냐, 이런 것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더군요. 보험 사고를 유난히 자주 좀 당했다, 이런 경우는 좀 드물지 않나요? 네,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경우부터 의심하게 되는데요. 경험상 보통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요. 특정 병원을 중심으로 소위 나이롱 환자가 많다. 그러면 그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주로 의심해서 수사 대상을 넓혀가는 그런 방식으로도 이루어집니다. 또 보험사 자체적으로도요, 보험금 청구자들을 관리해서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의심이 가는 사례들을 고소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고소 사건들 중에 정말 사고가 난 것인데 보험사에서 의심부터 하고 봐서 매우 억울한 사건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군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네, 재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 은평구에서 술에 취해 이면도로를 걷던 A씨는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갈비뼈가 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 문제로 보험사와 갈등이 계속되자 보험사는 A씨를 경찰에 보험 사기로 고소하였고요. 수사 끝에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보험사에서는 다시 사기 혐의로 반복적으로 고소를 했고요. 이런 일이 반년 넘게 계속 반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참다 못해 보험사를 상대로 반복된 고소로 고통을 겪었으니 위자료를 달라, 이런 민사소송을 내기도 했었죠. 결과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나왔나요? 네, A씨는 1,00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그중에 200만 원 일부 승소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사실 고소당했다는 것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고소라고 판단해서 위자료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보험 사기 같은 경우에 고의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다 보니 사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억울하게 보험 사기로 몰리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치료 내역이라거나 보험 가입 경위가 이상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헤쳐나갈 필요가 있죠. 자, 이런 사건 애매할수록 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의 전문가들과 상의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알쏭달쏭 교통법률, 오늘 보험 사기와 관련된 주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더썬 법률사무소의 선동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